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경고 신호가 있었는데도 그냥 설마 하면서 넘어갔어요. 사실 그때 그 느낌이 그 관계를 끊으라는 신호였던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만 봐주자. 예전에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라며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고 2번, 3번 기회를 줬던 적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때로는 인생을 스스로 시궁창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행동이 누군가에게서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보낼지에 따라 앞으로 인생이 천차만별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에너지를 자꾸 훔쳐가는 그 사람의 3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과감히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시와 무례함이 반복된다면 다시는 기회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지인이 갑자기 예쁜 포장지에 담긴 선물을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에 열어봤는데 안에 쓰레기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선물을 준 지인에게 가서 물어봐야겠죠? 이거 왜 나한테 줬냐고. 근데 마음이 너무 너그러운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아니야, 이 사람이 나한테 쓰레기를 줄 리가 없어.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장지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쓰레기는 누가 봐도 그냥 쓰레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솔직함으로 포장돼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상처 주는 행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쁜 포장지에 현혹되어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남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자신을 알아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죠. 특히 이 무례한 사람들은 보통 4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자기만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 의견을 무시합니다. 둘째, 나이가 많다거나 직책이 높다는 이유로 남을 함부로 대합니다. 셋째, 남의 말을 끝까지 안 듣거나 관심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넷째, 남의 생각은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강요합니다. 이런 행동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꾸 선을 넘는다면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쓰레기를 보는 순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하면서 더 짜증이 나죠. 결국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게 되는 겁니다. 심하면 일에 집중도 못하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무례한 표현과 반복되는 경시 발언은 자존감을 크게 해친다고 합니다. 무례한 행동이 한 번의 실수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무례한 사람을 우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들이 하는 언어는 그냥 소음이라 생각하세요. 상대의 무례한 언행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말을 나의 가치와 직접 연결해 해석합니다.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죠. 하지만 이 사람은 내 언어를 모르는 낯선 나라의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령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로 공격적인 말을 해봐야 그 사람은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는 동떨어진 언어라고 느끼니까요. 저 사람의 언어는 나랑 다르다. 그러니 저 말 자체가 온전히 내 자존감에 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스위치를 켜면 상대의 말을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는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의 소음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무시하는 말투를 하면 내뱉을 말 한마디 정도는 미리 준비해 두세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서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거나 괜히 예민해 보이기 싫어 망설이다가 놓쳐버리죠. 그 말씀은 좀 지나치게 들리네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불편하네요 같은 표현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겁니다. 상대가 또 무례한 말을 뱉으면 준비해 둔 문장을 반복해서 말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상대가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무례한 사람을 아무리 멀리해도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무례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무례한 말을 들으면 기분이 급격히 다운됩니다. 하루 종일 생각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하루를 낭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의 기둥을 단단히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남이 존중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3분 정도 좋아하는 차 향을 맡으며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고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 기분을 안정시키고 나는 이만큼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 나는 이걸로 즐거움을 얻을 자격이 있어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주면서 다독여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 삶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무례한 태도에 나는 그런 대우받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분명히 말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확신이 생긴다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그 누구도 나를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두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얄팍한 관계는 싹을 자르세요. 이번에도 또 지갑을 열었네요. 72세 최병철 씨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연락이 온 동창 김모 씨가 잠깐 만나자라는 말과 함께 찾아왔을 때 최 씨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치챘다고 합니다. 우리 동창 모임에 꼭 그런 사람 한 명씩 있잖아요. 평소엔 얼굴도 안 보이다가 뭔가 필요할 때만 슬그머니 나타나는 사람. 김 군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최 씨에 따르면 그 동창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고 친분을 내세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5년 전에도 급전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빌려갔지만 갚은 것은 그중 절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라는 마음에 이번에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최 씨는 자문했습니다. 이게 정말 친구 관계가 맞나? 이런 상황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정작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연락 한 번 없다가 그들에게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슬금슬금 나타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넓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 하나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기 관계의 질이 더욱 중요해질 때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노후에는 특히 관계의 깊이가 양보다 더 중요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넓은 인맥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관계 몇 개가 수백 개의 얕은 관계보다 더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얄팍한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꼭 물질적인 교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 지지, 시간, 관심, 도움 등 다양한 형태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이익이 될 때만 관계가 유지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더 베풀 때도 있고 언제는 상대가 더 베풀 때도 있겠죠. 그리고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패턴입니다. 항상 내가 주기만 하고 상대는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얄팍한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째, 경계를 분명히 세우세요. 도와주고 싶지만 이번에는 어렵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실망을 경험했다면 한계를 분명히 하고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관계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음의 균형이 얼마나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항상 일방적으로 내가 베풀기만 한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관계에 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힘든 순간에도 함께 있어주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병철 씨는 그 후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서로 안부도 묻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생각해 볼게라고 대답하고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는 필요할 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더 이상 얄팍한 관계에 시간과 마음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동양의 고전 한비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짜 옥은 불에 넣어도 변하지 않고 진짜 금은 100번 녹여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디고 기쁜 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 준비하고 마음 설레며 기다렸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야 갑자기 일이 생겼어 미안해라는 카톡 하나 받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꼭 한 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특별한 상황이니까 하고 이해해 주지만 3번, 4번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68세 정미경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친구들과 산책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있었는데 늘 교통이 막혀서 갑자기 손주를 봐야 해서 같은 이유로 항상 약속에 늦거나 당일 취소를 했어요. 처음엔 다들 이해했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12번 약속 중 8번을 어기더라고요. 시간도 일부러 다 맞췄는데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서운했던 건 미안하다는 말은 하면서도 전혀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 뒤에는 당신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스는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관계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쉽게 어기는 것은 관계의 균열을 가져오는 첫 번째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니까 실수였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일들이 이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일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행동이 반드시 악의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 관리에 서툴거나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 무리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반복되는 약속 불이행은 관계에 독이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 만나기 전부터 이번에도 취소하면 어쩌지라는 긴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땐 괜찮아, 이해하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대화해 보세요. 비난하는 투가 아닌 나는 너가 늦어서 이렇게 느꼈어 라는 식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너가 약속 늦으면 내가 소중하지 않나 라고 느껴져 라고 말하는 것이 너는 항상 늦잖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몇 번의 대화에도 변화가 없다면 그 관계에 투자하는 에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미경 씨는 결국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친구와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시간에 덜 민감한 일정을 잡기로 했어요. 영화처럼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는 약속은 피하고 카페에서 느긋하게 만나는 식으로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의 단체 모임에는 더 이상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모두에게 좋더라고요. 모든 관계에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긴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관계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재평가해 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기쁨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준다면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경계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반복되는 무시와 무례함,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약속을 취소하는 사람들, 이런 관계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대할 때 다시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가끔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표현을 다시 그대로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고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무성의하게 반응하거나 유머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예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에서 계속 상처를 받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적당한 무관심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와 나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혜로운 동반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얼마나 와닿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